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공 분야 대표적인 방위 산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사가 9월 19일 날 지난달에 폴란드 군비청으로부터 지난해 매출액의 약 1.6 배인 4.2조 원 규모의 FA50 항공기 공급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비교적 큰 수주권이었었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처럼 민주진영과 독재진영의 어떤 대립,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으로 인해서 각국이 군비 확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사는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방해산업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또 그에 따른 부품 등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정익과 회전익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고정익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것들이고요. 회전익은 헬리콥터를 얘기합니다. 어 특히 거기에 또 그 외에 뭐 부품, 기체 부품, 그다음에 위성 사업 등이 있고요. 근데 위성 사업은 보시면 기타로 들어가 있고 전체 매출액 규모도 뭐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거는 쪼끔 먼 미래의 얘기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당장은 T-50 고등훈련기 계열의 전투기들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 수리원 같은 헬리콥터들이 지금 주 매수 수익원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인제 KF-21, 그다음에 LAH죠. 라이트 아임드 헬리콥터, 소형 무장 헬기죠. 요쪽 부분이 향후 크게 기대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비중은 고정익, 그러니까 전투기 쪽이 약 30%, 헬리콥터가 약 33%, 그리고 기타 부품 쪽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배분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납품처로는 방위산업 사업청이 68%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제 그 국방비 쪽으로 지출하는 쪽이 이쪽이고, 그리고 요게 다 내수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인제 나머지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등 이제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에 수출하는 거, 그게 약 21%,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수출하는, 전투기 수출하는 게 한 11%. 근데 아까 폴란드 같은 데도 여기 들어가겠죠, 나중에. 요건 반기 사업 보고서에 나온 거고요. 폴란드는 9월 달이니까 나중에 3 분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현 총 수주잔고는 현재 약 18조 원이고요. 요거는 폴란드 쪽은 포함이 안 된 거고, 연매출 약 3 조로 계산을 하면 약 6 년치의 매출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반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건데 참고로 보시라고 올렸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우주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전투기, 전기 항공기, 듣기만 해도 되게 그럴싸하죠. 근데 이쪽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강구영 씨로 이제 취임이 됐고요. 이분은 연구개발비로 약 향후 5 년간 1.5조 원 정도를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로 보면 약 2천억 정도, 작년에 2천억, 재작년에 2,3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920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기타 정부 보조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2천억 규모를 하고 있었는데 1.5조만 5로 나누면 3천억이죠. 그러니까 연간 1,000억 정도의 R&D 비용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어 당연히 뭐 연구 개발을 해야 미래가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42,650 원이고요. 22년 10월 19일 오늘 아까 3시 5분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1,500억 원이고요. 주가는 최근 9 월까지는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6,850 원, 작년 12 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9월 7일 날 63,900 원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9월 7일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현재는 42,000 원대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고점이 CEO 교체한 날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전혀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근거는 없죠. 기술적으로는 300일 이평선 부근의 바닥이었고 꾸준히 상승했다가 이격도를 좁히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4만 원대 초반이 300일 이평선 부근이고요. 일단 기술적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과거 오랜 주가를 보면 2011 년도 7월 달에 약 2만 원대 상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4 년 15 년도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어 이때가 주가가 약 3만 원 부근에서 10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갔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찍었고 이후에 주가가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계속 내려갔고 2017 년도에는 방산 비리 문제하고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고요. 2018 년도에는 미국 공군 TX 입찰권에서 탈락하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락할 때는 별의별 악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발표했던 2020년 3월에 16,150원 바닥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타서 올라왔다 내렸다 했습니다. 10년간 매출액을 보면 1.2조 원에 시작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2조 5천억이었고요. 올해 예상은 2조 9천억, 내년에 약 3조 원 좀 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액은 약 13% 또는 내년에는 18%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보시면 14 계속 상장 이후에 꾸준히 늘어났고 14년, 15년에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매출액 급등을 했었고 2017년도 분식회계 방산 비리 있을 때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좀 회복했다 또 떨어졌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더 다이나믹한데요. 2015년도에 3,8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700억, 2014년도에 1,800억, 그다음에 3,700억. 요때 주가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간 구간이죠.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하게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 급격하게는 아니 3,200억이었는데 그냥 마이너스 적자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주가는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역시 일회성 적자가 큰 폭으로 났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은 영업이익이 약 작년에 제일 안 좋았었고 580억, 그다음에 올해는 약 1,500억 정도 회복, 그리고 내년에 2,700억까지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67%, 내년에는 74%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최고점이었던 2015년하고 16년 3,000억대까지는 회복이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과거 10만 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684억, 영업이익 344억이었고요. 이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좀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99억이었는데 344억으로 1분기까지, 아니, 이게 2분기 상반기 1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2분기에 좀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8월 16일 발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뒤늦게 반영했더라도 아마 요 부분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유동자산이 약 4조 67억 원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1조 884억입니다. 비유동자산은 2조 2714억이고요. 네, 좀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4조 9천억이고 문제는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은 1조 3649억이고요. 그래서 자기자본은 PBR 한 3.05배 되고요. 총 부채로 해서 부채 비율은 약 360%입니다. 자기자본 대비로 360%가 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고요. 지분 26.41%를 갖고 있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 기업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 회사가 1999년 IMF 수습 과정에서 뭐 이거는 아무 위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출처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삼성그룹하고 대우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 사업 부문을 빅딜 대상 2호로 선정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랜 역사라기보다는 역사 자체가 한국에서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만든 회사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공기업으로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마치 주인 없는 회사처럼 과거에 좀 문제들이 있었죠. 방산비리 문제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민영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출입은행이 뭐 영원히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민간 기업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여러 회사들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소문만 무성하고 확정된 건 없으니까요. 여하튼 공기업 특성상 혁신이 좀 어울리지 않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연매출 3조 원의 영업이익 약 1,500억 규모의 항공부문 방위산업 납품기업입니다. 특히 KF-21 정부 사업과 LAH 헬리콥터 등 신제품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18조 원의 최근에 폴란드 쪽에 4조 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또 2022년, 23년에 영업이익이 167%, 74%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을 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 부채 비율이 약 360%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고금리 환경에서도 부채 비율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또 현재 주가가 4만 원대 초반인데 PBR이 3.0배 수준으로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R&D 아까 말씀드렸지만 CEO가 바뀌고 R&D 비용을 연 1,000억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왜냐면 성장을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이 회사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 때 1,500억인데 1,000억을 더 늘린다 그러면 과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그리고 매년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 크게 바뀌지 않는 것도 성장이 제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 쪽에서 아주 큰 규모의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방산비리 이슈 등 전과가 있고요. 또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향후에 민영화 이슈는 주가에는 불확실성 요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공기업 할인율을 적용해야 할 기업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매도 기회를 찾아야 하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300일 이평선까지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일 뿐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